안녕하세요. 요술타로예요. 오랜만이죠? 오늘은 다가오는 2022년 1년 운세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온 만큼 좀 공들여서 리딩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다가오는 2022년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여기 몰랑이 중에 한 마리를 고르시거나 숫자 중에 하나 혹은 마음에 드는 카드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돼요. 고르는 시간은 5초 드릴게요. 자, 1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자, 1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여러분을 상징하는 카드가 매지션이 나왔어요. 일단 이거부터가 좀 기분이 좀 괜찮죠? 네, 매지션 카드, 마법사 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뭔가 좀 창의적이고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내 안에 가득하다. 라는 걸 일단 상징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본적으로 좋은 에너지를 갖고 이 한 해를 보낸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얻기보다 내 안에서 새로운 것들이 발산되고 이렇게 창조되고 나오게 되면서 내가 뭔가 새로운 것들 만들어내고 그래서 뭔가 시작을 하거나 어떤 걸 구상을 하거나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 첫 출발을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카드고, 마법사 카드 같은 경우에는 뭔가 외향적으로도 좀 좋게 변하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내가 좀 예뻐지고 멋있어져서 사람들에게 좀 관심을 받는, 여기서 인기라기보단 관심이거든요. 나를 집중하는 거죠, 사람들이. 내가 마법을 부리니까. 이런 느낌의 카드라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내가 좀 2022년 좀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한 상태에서 자신감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출발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내는구나, 시간을 보내는구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체가 일단 2022년이 발전하기에 좋은 그런 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이게 지금 좋은 카드에서도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딱 보셔도 보면 얘가 보면 좀 눈이 약간 좀 개슴츠레한 게 좀 인상이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마법사 카드가 나왔는데 좋은 카드 중에서 풍년계 카드가 나온 것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인기가 아니라 관심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얘 때문에 그렇거든요. 보통 마법사 카드는 그냥 인기로 많이들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질투하고 시기하고 약간 왜 망신살이라 그러죠.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카드예요. 얘가 나를 질투하는 사람이 있다거든요. 근데 내가 명예를 얻게 되고, 그리고 내가 좀 밝게 빛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목받고 밝게 피어나고 능력이 이렇게 발산되는 과정에서 나를 시기 질투하는, 나를 뒤에서 미워하는 그런 세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관심이 모든 게 좋은 관심은 아니에요. 네, 조금 나쁜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얘를 잘 처리하면서 나의 능력을 발산시키고 발전시키고 그리고 나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당신이 도모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데 여러분들 좋은 카드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이 가진 에너지에 의해서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뭐 부정적 의미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너무 큰 타격일 거야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뭐 그래 넌 그렇게 살아, 나 하지만 난 잘났으니까 이렇게 좀 치고 넘어갈 수 있는 그 정도로 약한 장애물? 예, 요 정도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일단 2022년 좀 괜찮을 것 같네요. 일본 분들은 요것만 봐도. 그리고 이제 월별 카드를 뽑아볼게요. 자, 1번 분들, 마법사분들 월별 운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전체적인 이 월별 카드를 봤을 때 지금 지팡이 카드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컵 카드들이 많이 보이는데, 컵 카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의미가 좋은 카드들이 지금 다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왕제 카드까지 들어와 있어서 1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여러분들 뭔가 새로운 것을 내가 뭐 도전하거나 이런 걸 하실 때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사업운 이런 거 있잖아요. 일단 내가 지팡이 카드가 많이 들어왔던 거, 내가 일적으로 굉장히 발전 가능할 수 있다, 내 능력을 발전시키는 그런 카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월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준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1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마법사라고 해도 그 전에 해인 2021년의 해의 기운을 좀 받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은 굴뚝 같고 되게 굉장히 힘차게 나아가려고 하지만 아직 마음이 되게 앞서는 상태라고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10가지 목표를 정하면 1월 같은 경우에는 한 5가지에서 6가지 정도 이루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가지를 다 이룰 수는 없어요. 마음이 너무 앞서는 상태예요, 1월은.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에너지가, 내가 에너지가 너무 많지만 아직 그 운이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이나 일이나 뭐 금전이나 다 비슷해요. 나는 되게 내가 잘할 것 같은데 남들이 보기에는 아직은 너무 마음만 앞선 좀 미숙한 상태가 아닐까, 저 사람 좀 너무 급한 거 아닐까, 이런 마음을 들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월 같은 경우에는 내 마음에 비해서 다른 사람들이 날 믿어주는 건 조금 덜하다는 거 아시면 됐고요. 왜냐면 2월 달에 내가 내 뜻대로 다 못했기 때문에 2월에 내가 마음이 좀 힘들다는 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1월을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2월 같은 경우에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1월에 너무 많은 일을 저질러 버리면 2월은 그걸 수습하느라고 굉장히 어렵고 괴롭고 조금 고되다, 이런 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2022년에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시작되는 건 2월이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은 1월에 가진 많은 목표 중에서 몇 가지는 버리고 포기하고 2월 달에 내가 할 수 있는, 진짜로 올해 이룰 수 있는 목표는 요거다라는 거 정도를 추릴 수 있는, 근데 그 추리면서 마음이 좀 아프겠죠. 네, 내가 좀 괴롭겠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상태예요. 근데 내가 기본적으로 지금 능력이 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건, 잘할 수 있다 마음을 가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3월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검의 왕이 왔어요. 여러분들이 2월에 힘들었던 마음을 어쩌면 내가 스스로 끊어낸 건가, 아니면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른 사람이, 좀 높은 사람이, 좀 냉정한 근데 냉혹한 다른 외부의 좀 강한 힘으로부터 인해서 내가 이런 일은 정리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어떤 마음이 있다 그럼 이런 건 정리하셔야 되고요, 이것만 가져가야 됩니다. 3월은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능력에 비해서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1, 2, 3, 4까지는 4가 이게 약간 문제가 있거든요. 네, 자 4까지는 마음이 좀 고달플 수 있어요. 나는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3월달 같은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이 아직까지 나를 되게 믿어주고 밀어주고 이런 상태는 아니에요. 그리고 3월 같은 경우는 검의 왕이 들었기 때문에 연애 같은 거 좀 안 좋아해요. 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럴 때는 고백을 하면 내 마음과는 다르게 좀 차갑고 강하고 엄격하게 상대방한테 밀어붙일 수 있거든요. 나랑 살래? 아니면 죽을래? 막 이렇게. 그런데 그러면 상대방이 얘 뭐 하는 짓이야? 좀 무서운데?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연애를 되게 하고 싶다 하면은 4월까지는 참으시고, 뭔가 일을 굉장히 추진하고 싶다 그래도 내가 10개 하고 싶으면, 제가 아까 1월까지 봤을 때 한 5, 6개 정도로 추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4월을 봤을 때 4월까지 한두 개 정도만 시작하세요. 네, 4월까지. 왜냐면 5월부터 되게 좋아지거든요. 근데 왜냐면 4월에는 뺏기는 운이 들어와요. 자, 3월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좀 엄격해지고 좀 딱딱해지고 좀 고다질 수 있다. 그리고 혹은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이 검의 왕 같은 이성적이고 좀 냉정하고, 그래서 나의 마음을 이렇게 뚜시뚜시 때리는 사람을 만나서 약간 정신은 번쩍,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안 돼, 이런 걸 차릴 수가 있다. 하지만 마음은 좀 고달플 것이다 까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4월이 문제예요. 자, 4월을 기점으로 여러분들의 운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4월은 조심해야 되는 달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마법사지만 내가 능력을 뾰로롱 발휘할 수 있는 해가 요번 해지만 4월 같은 경우에는 나의 굉장한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뺏길 수 있는 운이에요. 네, 그리고 내가 뭔가 애써 이룬 것을 이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다른 사람이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보통 이 카드를 뺏기거나 내가 뺏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아까 제가 섞으면서 카드 2장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3개의 검과 지금 펜타클 나이트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확실하게 뺏기는 거라고 지금 해석을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3개의 검이 들었기 때문에 일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의 연애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애를 다른 애가 뺏어갈 운이 확실하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4월까지는 절대 고백하면 안 돼요. 1, 2, 3, 4 다 안 좋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4월이 안 좋아요.
참다가 4월에 내가 에라 모르겠다 고백해버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5월에 고백하면 좋고요. 더 좋은 건 사실 더 참았다가 6월달이에요. 자, 어쨌든 이렇게 연애운에서 되게 강렬하게 뺏길 수 있는 이런 운이 들어왔고요. 자, 펜타클 나이트니까, 펜타클 기사니까 뭐예요? 내가 되게 애쓰고 공들여 놓고 내가 미비한 능력이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는 해놓은 굉장히 소중한 걸 뺏길 수 있는 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애를 좋아하거나 어떤 일을 했다면 그건 내가 굉장히 애를 쓰고 공들이고 예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뺏길 수 있는 일이 4월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4월은 제껴야 돼요. 4월까지는 내가 뭔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을 거예요. 굴뚝 같을 거예요. 알아요. 하지만 우리 아까 좋은 카드에서도 뭐예요? 얘가 들어왔었죠. 확실하게 나를 견제하는 사람이 확실하게 있어요. 여러분들 상반기에 1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내가 능력이 뛰어나고 좀 매력적인 거는 맞으나 이때는 나를 견제하는 세력이 더 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4월까지는 조금 기운을 이렇게 좀 죽이고 있을 필요가 있고요. 자, 5월부터 좋아집니다. 러브 카드가 들어왔어요. 만약에 삼각관계 같은 게 걸렸다. 그러면 여러분들 5월 달에 고백을 하면 바로 상대방이 오케이 하지는 않아요. 상대방이 잴 거예요. 상대방의 운이, 내가 운이 좋지만 나를 견제하는 상대방의 운도 나보다 더 좋다고 했잖아요. 지금 상반기 4월까지는. 근데 5월까지 러버 카드가 이때 러버니까 고백을 하면 진짜 짱이겠지, 좋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러버 같은 경우에는 일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나에게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건 맞는데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건 맞는데 내 감정적인 게 충족되는 건 맞는데 사랑은 뭐예요? 삼각관계가 기본 베이스거든요. 사실 이 타로 카드에서.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아직 상대 세력이 살아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일을 추진하거나 이럴 때도 러버 카드가 뜬 달에는 조심조심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상반기의 전체적인 운이 여러분들 5월까지가 전체적으로 뭘 말하냐면 당신의 기운은 되게 굉장히 강하나 아직까지는 밝은 운이 서서히 들어오는 상태이므로 자중을 하면서 천천히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5월까지. 그리고 6월부터 좋아집니다. 자, 여왕제가 나왔어요. 이렇게 여왕제가 모든 것을 품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질 수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넉넉한 여왕제가 내가 마법사인 시기에 들어왔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의 전성기가 6월 달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 6월부터 시작하는 게 언제까지 가냐면 6, 7, 8, 9, 10 길게 봐서는 11월까지. 일단 10월까지는 내가 쭉 괜찮거든요. 너무 좋아요. 이제 6월 달에 내가 확실하게 우위에 서서 다른 사람들 좀 내려다볼 수 있고, 그런데 이 내려다보는 게 너네 나보다 낮아 이게 아니라 나는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어. 나의 뛰어난 능력으로 당신들의 모든 것을 품어줄 거야. 이런 굉장히 강하고 선한 이런 에너지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6월부터. 그래서 6월부터 시작하는 일들이 좋습니다. 잘 되고 준비를 하다가 5월까지 준비를 하다가 6월부터 뭔가 새로운 것을 도모하고 어떤 것을 시작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러면 6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얘랑 합쳐서 너무 좋고 6월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10월도 되게 좋거든요. 이걸 약간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6월, 10월 같은 경우에는. 근데 만약에 사랑을 하게 된다 해도 6월에 시작하면 10월 달에 가장 행복한 이 시기를 보내다가 가장 큰 행복을 맞이할 수 있고 일 같은 경우에도 준비를 하다가 6월부터 스타트를 하면 10월 정도에는 완성된 결과물을 되게 빨리 6, 7, 8, 9, 10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좋기 때문에 6월부터 뭔가 확실하게 제대로 발동 걸리는 건 6월이다. 이걸 명심해 주시면 되겠고 자, 7, 8, 9는 비슷해요. 사실 7, 8, 9는 한 세트로 묶일 수가 있거든요. 뭐냐면 내가 뭔가를 시작한 일을 나는 확실하게 이건 근데 사랑보다는 일일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이때 고백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7, 8, 9는 여러분들이 일에 매진을 하고 뭔가 돈 버는 일에 매진을 하고 혹은 여러분들의 이 재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자기 개발에 매진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7, 8, 9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내 능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단계예요. 그런데 8월 달이 가장 여러분들의 능력이 높게 이렇게 상승될 거라서 이때에는 시간을 굉장히 알차게 쓸 거고요. 7, 8, 9 정도 동안. 그런데
9월에 살짝 내 기대에는 못 미치는 성과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성과가 끝이 아니라 이 9월의 성과는 10월에 진짜 큰 성과를 위한 빌드업이에요. 네, 그래서 9월에 조금만큼 내가 이렇게까지 나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나 마법사인데 내가 지금 마법을 부릴 수 있게 됐는데 9월달에 생각보다 이게 불꽃이 작네? 생각보다 나는 막 큰 불을 만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틱틱 라이터 같은 불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0월달에 불을 막 산불을 낼 정도로 불을 막 활활 태우는 막 이런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월달에 주춤하면 안 되고 약간 일본 분들 중에서 좀 이거를 이 상대방한테 잘못 엮이면요. 이렇게 나를 견제하는 있잖아요. 상대한테 잘못 엮이면 잘 가다가 9월달에 이때 내가 지레 뭔가 약간 멈춰버릴 수 있거든요. 열심히 하다가 얘가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나를 좀 교묘하게 조종하려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바로 저기를 딱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일본 너 약간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더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막 잘 나가다가 그런가? 나 좀 노력해야 되나? 지금 자 일단 멈춰봐 라고 9월에 멈출 수가 있어요. 근데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2022년 같은 경우에 되게 발전이 엄청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멈추는 건 시간 낭비예요. 살짝 절제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은 나쁜 생각이 아니지만 어쨌든 움직이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돼요. 언제까지 멈추어서는 안 되냐면요. 2022년 끝날 때까지요, 여러분. 여러분은 점점 더 달려야 돼요. 하반기 딱 6월에 딱 이 좋은 운으로 확 바뀌면서 이때부터는 그냥 미친 경주마처럼 계속 달려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7, 8, 9, 10 다 7, 8, 9 나는 일단 자기 개발 어쨌든 나의 발전을 이룩하는 시기이고 10월달에 그 단 열매를 생각보다 되게 단기간 안에 9월달에 내가 삽질만 하지 않으면 단기간 안에 뽑아낼 것이다. 10월에 결과가 나올 거다.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 그리고 이것은 막 결혼을 하고 싶은 결혼 정년기 분에게 한해서만 해당되는 거긴 한데 내가 되게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면은 6월에 만난 극단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6월에 만난 사람과 10월에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이 카드가 결혼을 상징하는 되게 강력한 의미를 가진 카드거든요. 그래서 연애 같은 걸 했을 때 10월에 뭔가 가장 큰 결실 이런 걸 맺을 수가 있고 정말 극단적으로는 결혼식까지 저질러 버리는 뭐 이런 가정을 이루는 이런 상황까지 갈 수가 있고 보통 그냥 일로 우리가 치환했을 때는 당신의 이 일이 성과가 굉장히 좋은 것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이 성과 같은 경우에는 남들이 봤을 때에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 나는 마법을 부릴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남들이 다 봤을 때도 와 1번 저 새끼 마법사야 이러면서 왜냐면 우리가 자 좋은 카드 뭐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명예를 드높이고 내 능력을 활짝 피우는 이런 것들이 좀 강력하게 좋은 카드들이 1번 분을 좀 많이 들어왔어요. 2022년에.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봐도 1번은 마법사다. 상당한 아이다. 상당히 발전적인 아이다.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1번 분들 괜찮네요. 좋아요. 자, 그래서 11월은 이 10월에 좋은 기운을 그대로 쭉 받아가요. 네, 뭐 딱히 막 크게 이미 이 10월보다 더 좋을 순 없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좋은 카드라서 10월에 이 나의 발전시킨 게 10월에 굉장히 단 열매로 왔고 그 열매를 계속 맛보면서 냠냠찹찹하면서 11월이 지나고요. 12월에는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굉장히 바빠집니다. 네, 12월에.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 2023년에 오는 몰라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쭉쭉쭉 올라가는 단계고 성과를 이때 성과를 내고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해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더 높이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만약에 성공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지금 성공 가도에 이제 KTX를 탔어요. 그러면 지금 달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12월 같은 경우에는 한참 빠르게 지금 다 제끼고 달릴 때예요. 그래서 이 뭔가 내가 이제 10월에 이럴 수 있죠. 일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성공이면 됐어. 나 이제 그만할래. 좀 쉬어야겠어. 안 돼요. 엄청 달려야 됩니다. 네, 미친 듯이. 그래서 아마 12월에 굉장히 바빠질 거라는 거. 네, 그래서 굉장히 바빠지고, 내가 뭔가 더 큰 어느 정도의 제가 성공을 한 어느 정도 크기 정도를 할까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 살까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제일 잘 살까요? 아니면 우리 도에서 제일 잘 살까요? 이거는 12월 카드가 이렇게 열린 카드이기 때문에 2022년 내에는 알 수 없음이에요. 네, 여러분들은 그냥 계속 발전을 하는 거예요. 일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죠? 자, 일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걸리적거리는 하나의 사람, 이 확실하게 들어오기
자, 이거 외에는 지금 나쁠 게 거의 없는 카드거든요. 계속 발전하고 성장하고 진보하고 내가 커가는 이런 지금 운 시기에 왔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카드가 되게 좋게 나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나의 좋은 운을 잘 활용하는 하반기, 특히 좋은 하반기의 운을 가졌으니까 이때를 생각하시면서 특히 6월을 잘 보내면 여러분들의 굉장히 삶이 달라질 거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2022년을 끝낼게요. 이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이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을 상징하는 2022년 카드가 스타 카드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스타 카드의 이 팽수기도 하지만 스타 카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 이미지가 좀 긍정적인 이미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뭔가 특징이라고 하면 스타 카드이기 때문에 일단 첫째로 인기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다른 사람들의 나를 주목하고 내가 별이 됐으니까 나를 주목하고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좀 색다르게 보는 나의 매력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럴 가능성이 높고 스타 카드가 떴을 때 특수한 경우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좋은 카드가 이렇게 약간 좀 기회 이런 카드들이 좀 좋은 카드들이 딱 나와가지고는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나를 굉장히 사랑할 수 있는 해. 내가 나의 아름다움과 뭔가 대단함을 발견할 수 있는 해. 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감정적으로 굉장히 충족되고 안정되고 이런 편안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의 조언을 보시면 일단 중요한 건 조언에서 나쁜 카드가 하나도 없어요. 호로스코프 벨린에서 이 말인 즉슨 나의 이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있어서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것, 아름다운 것, 내가 나를 생각해야만 더 좋아지는 것들이 계속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피스 카드랑 비 카드랑 평화 카드랑 비 카드랑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인기가 많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인기가 많아지기 때문에 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2022년에. 그런데 조언에 얘네 둘이가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끔씩 나 혼자서 명상을 하거나 생각에 잠기거나 나 혼자 있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되게 도움이 됩니다. 이게 내가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잠깐 너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우쭈쭈 해주다가 내가 나를 잃게 될 가능성이 있나 봐요. 이번 분들은. 그래서 조언해서 이걸 좀 네가 그걸 다독이기 위해서는 너 스스로 혼자서 너를 생각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고 이럴 필요가 좀 있어. 휩쓸리지 않는 중심을 좀 잡을 필요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획 카드가 왔죠. 자, 기획 카드와 이 별 카드를 같이 이렇게 보면은 이건 두 개는 뭘 의미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인기가 굉장히 많아졌을 때 내가 진짜 원하는 사람과 잘 될 가능성. 사실 이건 되게 연애운에 강력한 카드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람과 잘 될 가능성. 내 연애가 굉장히 좋을 가능성을 보여줘요. 이번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2022년 특히 내가 인기가 많아지는 것 중에서도 내가 만약 연애 쪽으로 내가 좀 만약 고달팠다 이런 분이라면 진짜 올해는 연애하기 좋은 해구나, 사랑이 좋은 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분들 이렇게 전체적으로 평화롭고 아름다운 가운데 월별 운세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는 빨리 감기 갈 거예요. 이번 분들 월별 운세 볼게요. 여러분들 왜 조언 카드에서 이렇게 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지 월별 카드 보니까 좀 알겠어요. 좀 더 명확해지는데 이번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 2022년에 좋은 해 때는 굉장히 좋고 나쁠 때는 좀 많이 안 좋구나. 그래서 이 좋을 때와 나쁠 때의 편차가 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쁠 때좀 크게 좌절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래서 이 조언 카드에서 그럴 때 금방 다시 좋아지니까 금방 괜찮아지니까 또 올해 되게 왔다 갔다가 되게 심하니까 그때마다 그냥 좌절하고 있지 말고 그냥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마음을 좀 다스려야 된다. 이게 명상이나 뭐 이런 거 하시면 좋을 거예요. 이
합쳐가지고 명상, 기도 이런 걸 의미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들은 하나 명심하실 거, 내가 좋을 때와 나쁠 때가 되게 극명하다. 그래서 근데 내가 스타카드가 뭐예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다고 했죠. 그러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머물 때와 나쁜 사람들이 머물 때가 되게 극명한 거예요. 지금 이번 분들은.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1월 같은 경우에는 근데, 자, 1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1년의 운이 아직은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이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좀 사람들과 떨어져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다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을 거지만, 그 중에서도 이번 분들은 내 혼자서 좀 내가 뭔가를 쌓으면서 공부를 하거나 뭔가 능력을 쌓거나 혹은 나 혼자 좀 고군분투를 하면서 나의 이 자산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이럴 가능성이 높아서 1월까지는 그런 나 혼자서 열심히 하는 그런 운이 지속됩니다. 근데 1월 같은 경우에는 내가 되게 풍족하게 뭐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이런 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1년에 열심히 노력을 했다면 1월에 그것이 다 나의 자산으로, 지금 나의 재산으로, 나의 매력으로 다 이렇게 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1월 같은 경우에는 뭐가 없냐면 사람이 없어요. 내 옆에 나의 이 자산들을 나눌 수 있는, 내가 별이 되어서 빛날 건데 이 빛을 내가 쬐어줄 수 있는 사람이 1월엔 아직 안 들어와요. 그래서 나 혼자서 그냥 알고 있어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1월까지는. 근데 2월부터 자, 컵 에이스가 들어와요. 2월부터는 이제 2022년이 나의 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2, 3, 4월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2월에 일단 나의 기분을 먼저 충족시키는, 그러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1월까지 나 혼자 알고 있었다면 2월에는 다른 사람들도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고, 이 2월에는 알게 되기만 했을 뿐이라면 3월에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나와 함께 일을 도모하거나, 만약 사랑이라면 2월부터 시작한 사랑이 3월에는 되게 발전적으로, 우리가 되게 사귄 지 얼마 안 됐지만 굉장히 마음이 잘 맞는 상대네? 라는 식으로 발전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되게 발전적으로 이룩을 할 수 있는, 자, 그래서 2, 3, 4까지 쭉 이게 되게 이 곡선이 되게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급격하게 쫙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1월에 나 외롭다, 나 쓸쓸하다, 내 주위에 아무것도 없다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6월부터는 아니네, 나 주위에 되게 사람 많고 나 인기 많고 내가 매력이 되게 있는 사람이네 라는 생각이 2, 3, 4까지 해서 4월에는 내가 정말 최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되게 발전이 빠르게 됩니다. 2, 3, 4월. 그래서 쭉쭉쭉 올라가고 되게 좋고 되게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크게 잘 되는 그런 거라서, 이때는 노는 것도 노는 게 즐겁고요. 일을 해도 일이 즐겁고, 하여튼 모든 게 다 신나고 즐거운 상태로 2, 3, 4가 신나게 즐겁게 가요. 그런데 5, 6월에 이렇게 문이 들어오고 타로가 들어왔다는 건 이럴 수 있어요. 이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좋게 나가다가 이렇게 갑자기, 타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갑자기 뒤통수를 확 맞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왜냐면 너무 좋게 가다가 이렇게 확 떨어지기 때문에, 꼬꾸라지기 때문에, 이번 분들은 이럴 경우에는 어떤 사람한테 근데 배신을 당한다는 카드가 지금 없어요. 사실 좋은 카드에도 없고, 그리고 스타 카드도 내가 어쨌든 밤에 뜨는 별이기 때문에, 내가 어쨌든 배경이 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쉽게 다른 사람들한테 매력이 있긴 하지만 쉽게 막 마음을 확 열거나 이렇진 또 않거든요. 내가 좀 명확한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기보다는 어떤 환경적이나 외부적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에게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들은 2022년에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건강이에요. 여러분들 5월, 6월, 특히 6월 같은 경우는 사고수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는 외부 환경적으로 나를 치는 게 되게 세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편차가 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5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잘 풀리던 것들이 5월에 조금 주춤할 수가 있어요. 주춤할 수가 있고, 5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즐겁게 많이 놀던 일이라면 조금 지루해질 수가 있어요. 네, 내가 주위의 것들이 막 좀 재미없는데 계속 재밌을 줄 알았는데 좀 재미가 없네 이러면서 내가 흥행을 좀 잃을 수가 있는데, 5월은 뭐 상관없어요. 이 정도는 그 전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근데 6월 같은 경우에는 세요. 왜냐면 6월이 타워가 떴는데 7월이 세계의 막대기가 떴다는 건 내가 좀 어딘가에 멈춰 있어야 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 전체적인 운이 좋았기 때문에 어디 뭐 병원 같은데 갇혀 있거나 뭐 그러니까 이번 분들은 제일 뭘 조심해야 되겠어요. 네, 코로나를 조심해야 될 것 같네요. 이번 분들은 뭔가 병에 걸리거나 사고에 당하거나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서 내가 잘 나가던 내가 잠시 멈춰야 되는 시기가 6, 7월에 옵니다. 특히 6월에 터지고 7월에 멈춰야 돼요. 그래서 7월에 멈췄다가 근데 이게 최악의 막 내가 막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이 정도의 최악은 또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그 뒤에 어떤 운이 오냐면 또 다시 이렇게 승승장구하다가 갑자기 뭘 맞았잖아요. 지금 번개를 맞았잖아요. 살을 맞았어요. 내가 완전 꼬꾸라졌어요. 근데 7월달에 잠시 멈췄다가 8, 9, 10, 11 뭐예요? 또 너무 잘 나가. 너무 좋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있어요. 내가 스타라고 했잖아요. 내가 약간의 이렇게 밤에 뜨는 별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바로 다른 사람을 믿거나 덥석덥석 믿거나 이러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문 카드도 그렇고 4개의 컵 카드도 그렇고 2, 3, 4, 5월이랑 7, 8, 9, 10, 10월에 이때 이 두 카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잘 나갈 때에도 뭔가 스스로 의심할 수가 있어요. 이게 괜찮나? 괜찮은 거 맞나? 지금 이 상황이 즐거운 거 맞나? 이렇게 너무 잘 나가니까 조금 무서워질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그게 5월달의 기운은 맞아요. 그래서 6월달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5월달에 이거 괜찮은 거 맞나 했는데 안 괜찮아요. 아주 큰일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5월, 6월 특히 5월, 6월 이 시기쯤부터는 좀 이동도 조심하고 내가 좀 사람 만나는 것도 한창 주구장창 만나다가 이때는 좀 적게 만나고 이럴 필요가 있어요. 큰 문제가 생겨서 멈춰야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창 진행하던 일들이 그러다가 다시 괜찮아져. 근데 또 좋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파도 막 계속 누워있는 그런 아픔은 아닐 거예요. 그냥 잠깐 좀 병원에 입원했다가 일어나거나 발딱 일어나가지고 또 잘 나가는 거예요. 또 잘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10월 달에도 또 한 번 뭐냐면 괜찮나? 5월 달처럼 괜찮나? 이대로 괜찮나? 괜찮을까? 이렇게 계속 잘 되는 게 좀 말이 안 되는데 내 인생에서 의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5월의 의심은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10월의 의심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 뒤에 더 좋은 정말 최고의 카드인 월드 카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때의 의심은 하등 쓸데없는 의심이에요. 네, 하등 쓸데없고 10월에 하는 고민은 하등 쓸데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너무 심심해서 하는 삽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1월 달에 너무 좋은 운이 들어올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10월 달에 살짝 내가 벌벌 떨면서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딱딱 할 수가 있는 그런 운인데 중요한 건 뭐다? 6월만 조심하면 된다. 일단 여러분들은 전체적으로 되게 이렇게 잘 나가는데 이렇게 빵 맞는 거는 사고나 이렇게 내가 전혀 예상 못한 그러니까 제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인간관계나 이런 건 내가 예상이 좀 가거든요. 쟤 왠지 뒤통수 칠 것 같아. 쟤 왠지 나 배신할 것 같아. 이런 게 예상이 되는데 갑자기 출근하다가 교통사고 당하는 거는 예상이 안 돼요. 내가 나 오늘 왠지 트럭에 받칠 것 같아. 누가 이러고 출근을 합니까? 그쵸? 그러니까는 6월 요때를 조심을 하시고 자 그러고 그래서 7월달은 잠깐 주춤할 수 있고 모든 일들을 살짝 멀리 한 발짝 떨어뜨려서 볼 수 있는 약간 정체의 시기가 6월, 7월, 6월에 안 좋은 일이 있음으로써 7월에 그런 게 존재할 수가 있고 8, 9, 10, 10일까지 너무 좋다는 거, 문제될 게 없다는 거. 11월에 이 월드카드, 내가 굉장히 가장 좋은, 아름다운, 빛나는 11월을 맞이하기 위해서 계속 에너지들이 활활 타오르고 나에게 자원이 주어지고 사람들이 나를 돕고 이런 운이에요. 계속. 10월달에 물론 내가 삽질할 거라는 거. 이번은 어떤 분들이 뽑으면 제일 좋으냐면요. 11월에 뭔가 결과가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능 치는 고3분들이란가 라던가 어쨌든 11월에 뭐 시험이나 되게 큰 결과를 내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이 진짜 좋습니다. 사고만 안 당하면 대박 나는 운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리고 10월달에 약간 마음의 방황을 할 수 있으나 그게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뭐 대단한 방황은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삽질하고 돌아와라. 11월달에 행복을 맞이해라.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 있고 근데 12월이 은둔자 카드예요. 이번 분들은 지금 타워랑 은둔자랑 이렇게 지금 각 시기의 마지막에 이렇게 딱딱 정리되는 시기에 왔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번 분들 여러분 자체가 에너지들이 큰 분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빛날 시기는 맞는데 그래서 내가 중간에 막 햇빛이랑 같이 햇빛 별빛에서 완전 막 강력한 빛을 뿜어내기도 해요. 9월달에. 그런데 실제로 내가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혼자 있을 만한 시간이 필요로 해요.
그리고 그거를 스스로 자의체적으로 한 번씩 가져줄 필요가 있어요. 안 되면 유월부처럼 이렇게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을 나 혼자서 스스로 소화시키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면 강제로 유월처럼 이렇게 외부에서 가지게 해줍니다. 그리고 12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약간 부정적일 수 있어요, 이분들.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라 뭐냐면 내가 나의 능력을 약간 회의하는 그런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큰 성공을 거두고 난 뒤에도 그 성공을 막 만끽하고 너무 즐겁고 이렇다기보다는 이건 내가 잘한 게 아니야. 내 운이 도와준 거야. 난 사실 그렇게까지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난 나중에도 이런 결과를 내리라고 하면 난 장담 못하겠어. 라고 하면서 이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알아두세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은 해인데 2022년이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서 자중을 해서 너무 많이 기뻐하지는 않을 해예요. 그래서 이번 분들이 명심하실 거는 내가 내 기분보다 내가 이루는 성과가 더 클 거다. 2022년에. 그래서 내 기분은 조금 가라앉을 수 있는데 남들이 날 좋다고 하는 말이 안 믿길 수가 있어요. 네, 근데 하지만 그 말들이 사실이며 그 말들은 사실이며 남들이 날 좋아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이런 내가 지금 사랑받는 시기에 있으며 근데 나는 그걸 고지고대로 못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높다. 요거를 명심해 주시고 이번 분들은 확실하게 6월달은 진짜 조심해야 된다는 거. 진짜 어지간하면 사람을 만나지 마요 6월달에는. 네. 이 위기만 잘 버티면 비껴가면 너무너무 괜찮은 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별 스타이신 분들 이번 분들 2022년 반짝반짝 잘 빛나시길 바랄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3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카드가 데빌이 나왔어요. 3번 분들 만만치가 않아요. 이 악마 카드가 2022년 나를 상징한다는 것은 내가 굉장히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올해 행동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내가 아닐 수가 있어요. 이제까지 내가. 네, 그래서 그게 뭐 좋은 쪽일 수도 있고 나쁜 쪽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세부적인 걸 봐야지 내가 좋은 쪽으로 이렇게 좀 반짝반짝 다른 사람들을 유혹할 거냐. 악마가 이제 유혹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아니면 나쁜 쪽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해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내가 아주 그냥 아주 거듭날 거냐, 마왕으로 거듭날 거냐 이럴 수가 있어요. 자, 3번은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쪽으로 어쨌든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 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어쨌든 내가 양면의 감정을 되게 보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3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좀 감정의 기복이 세요. 내가 데빌 카드가 나 한 해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분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자 조언 카드를 볼게요. 자 내가 데빌이 떴는데 우울가 떴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 나쁜 일을 했을 때 뭔가 안 좋은 일을 겪었을 때 그걸 되게 감정적으로 바로 받아올 수 있거든요. 타격을 바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설사 불이익을 당해서 정당한 항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감정적으로는 타격을 받아요. 이런 나쁜 일이 나한테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런 일이 생겨서 내가 이렇게 화를 내게 만들어? 라는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근데 다행인 것은 뭐예요? 자,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나쁜 카드인데 이게 굉장히 좋은 카드예요. 그래서 이거의 나쁜 기운을 덮어줍니다. 네, 덮어줘서 내가 감정적으로 나빠질 수 있는 시기인데 내가 데빌 카드도 왔기 때문에 시기인데 그걸 자체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어요. 3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조금 힘들어도 내가 금방 자기 회복성이라 그러나요? 그게 금방 좋아져요. 네, 금방 회복 탄력성이라 그러나요? 어쨌든 금방 좋아지고 금방 다시 이제 나의 원상태로 돌아올 수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발딱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얘를 예로 덮었는데 지금 친구 카드가 남았어요. 이 말은 3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2022년에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기 회복성은 자기 안에서 내 안에서 나오는 건데 나에게 뭔가 도움을 주는 주위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더 내가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자기 회복성을 친구로부터 주위에 친한 사람들로부터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어도 주위 사람들과 얘기를 하고 뭔가 시간을 갖고 풀면은 금방 풀린다는 이야기예요. 자, 3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데빌이 났을 때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해석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월별 운세를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합시다.
3번 분들 월별 운세 한번 봅시다. 3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월 달이 거메이스가 나온 걸 봐서 여러분들이 2021년에 무언가 성과를 냈거나 뭔가를 목표를 설정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2022년에 뭘 해야겠다. 내가 낸 성과로 뭘 해야겠다. 혹은 내가 가진 목표로 뭘 해야겠다. 그걸 1월에 되게 결심을 확고부동하게 한 다음에 그걸 1월부터 되게 막 목표 막 적어가지고는 막 열심히 해가지고는 자 시작하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3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타깝지만 상반기에 운세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일진일퇴하는 운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월에 이 세운 목표는 1월 달에 가장 발전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바쁘게 움직이고 싶다, 뭔가 성과를 내고 싶다 그러면 되게 단기적인 목표들 있잖아요. 한 달 안에 할 수 있는 거. 네, 그걸 설정을 해서 1월 안으로 끝내야 돼요. 이걸 내가 뭐 2월, 3월 이때 내가 성과를 내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1월 달에 생각했던 것만큼 잘 나가지 않아요. 내가 대비일, 나의 기복이 좀 심하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만큼 내 이렇게 올라오지 않고 기운이 올라오지 않고 이럴 가능성이 있어서 2월 안에 뭔가 중요한 일들을 다 끝내놓는 편이 좋다. 후회를 도모하지 말고 빨리빨리 1월 안에 정리를 싹 해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2월에 데스가 떴어요. 여러분들 악마하고 죽음이니까 굉장히 불길한 일이 일어나겠네 라고 하지만 사실 데스라는 그 이미지에 비해서는 그렇게 불길하지 않은 카드거든요. 근데 이거 두 개가 붙었을 때 되게 확실하게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우울 카드랑 같이 붙어가지고 3번 분들이 연애를 굉장히 즐기시는 분이라면 2월 달에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때는 고백도 하면 안 되고요. 재회도 하면 안 돼요. 2월에는. 그리고 뭔가 다른 일적으로 다른 분들이랑 뭔가 부딪히려고 했을 때 2월은 갈등을 피해야 돼요. 무조건 내가 엄청 타격받는 그런 달이거든요, 2월 달에. 그래서 감정적으로 뭐가 끝나거나,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쳐서 끝나버릴 수 있는 그런 달이에요. 그래서 연애운이 굉장히 안 좋다고 볼 수 있어요, 2월에는. 그리고 내가 데빌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되게 유혹을 하는 건 강해요. 데빌 카드가 특징이 뭐냐면 이게 사람들이 잘 꼬인단 말이에요. 근데 꼬이는데 2월에 꼬이는 사람은 진짜 안 좋은 사람이에요. 2월에 꼬이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2월은 새로 사람 만나지 말 것, 새로 일 도모하지 말 것, 그리고 뭐 끝낼 일 있으면 바로 끝내버릴 것. 이때는 뭘 끝내는 건 되게 좋거든요, 2월에. 그래서 1월 달에 만약 하는 일이 있으면 2월 초쯤에 빨리 끝내서 결말을 지어서 아주 작은 성과라도 내 손에 쥐고 있는 그런 게 좋고요. 돈을 투자하신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월 안에 다 정리해서 2월 1일 날 주식 팔아버리세요. 네, 2월 같은 경우에는 뭔가 새로 도모하는 그런 달 아닙니다. 3월까지 계속돼요, 그것은. 2월에 내가 뭔가 제대로 끝내지 않으면, 2월에 내가 제대로 정리를 하지 않으면, 특히 연애 같은 경우에 3월에는 배신을 당할 운이 있습니다. 3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 내가 지지부진한 연애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마음고생을 언제까지 하게 되냐면 5월달까지 하게 돼요. 이때 제대로 2월에 끝내지 않으면. 그러고 아마 이때 헤어졌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한테서 연락이 5월까지는 계속 와요. 그래서 내 마음을 굉장히 심란하게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월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끝내버려라. 끝장을 내버려라. 사랑보다는 우정을 더 강조할 수 있는, 더 우정이 더 중요한 그런 해일 수 있어요. 2022년은. 그렇기 때문에 2월에 제대로 끝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3월 같은 경우에는 배신수가 강하게 들어왔죠. 네, 그래서 2월에 제대로 끝나지 않았을 때는 3월에 뒤통수를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2월에 제대로 끝났을 때는 뭐다? 3월에 나에게 다가오는 불길한 일을 내가 이미 끊어냈기 때문에 큰 타격을 받지 않아요, 3월에. 생각보다. 그래서 나에게 장애물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내 앞에 내가 그냥 탁탁탁 해서 2월에 딱 끝내놓으면 3월에 잽싸게 숑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3월에 얼마나 내가 마음고생을 하느냐는 2월에 내가 힘든 일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건 질질 끌지 말고 빨리빨리 끝내버려야 된다는 거. 네, 그게 중요하고 4월은 3번 분들은 사실 데빌 카드가 떴을 때는 저는 연애운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뭔가 사람이 들어오고 나갈 때 나의 매력이 내가 헤아릴 수 없는 매력을, 특히 성적 매력을 이 데빌 카드는 가장 강하게 메이저 카드 중에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떠났어도 되게 이렇게 막 이렇게 성적으로 이렇게 아직은 못 떠나나 이럴 수도 있고 뭔가 약간 그렇게 좀 아주 어둑어둑한 19금적인 그런 매력을 뽐낼 수가 있는데 이게 나한테 좋을 수가 있고 나쁠 수가 있는데
3번 분들 같은 경우는 안 좋거든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2월, 3월 배신수까지 들었는데 4월에 보면은 좋은 아이디어, 나한테 좋은 제안인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내실이 없는 제안이 들어온다라는 카드예요. 이 카드가. 이게 물론 좋은 제안이 그럴듯한 제안을 발전할 수 있는 제안이 들어올 때도 있지만 이게 나랑 붙어서 데빌인 나랑 붙고 그 다음 달인 이 두 개의 펜타클이랑 붙어가지고는 이건 쭉정이에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만나는 사람은 크게 막 내실이 없어요. 크게 내실이 없고 그리고 나의 매력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 붙어요. 그게 문제예요. 3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더 예쁘고 내가 더 잘생기고 내가 조금 더 잘났어요. 그 상대방보다. 그래서 얘를 끊어내고 빨리 정리하고 해야지 좋은 인연이 들어옵니다. 6월 달에. 네, 그래서 나쁜 인연을 정리하는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반기에는. 그리고 뭔가 일을 시작할 시기는 아직 아니라는 거. 4월 달에 뭔가 좋은 제안이 들어올 건데 이건 아직 시작할 게 아니에요. 일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1월에 팔아봤던 주식은 4월에는 아직 사면 안 돼요. 5월에 고민이 될 거예요. 자, 4월까지는 제안 좋은 제안 아니라 그랬죠. 5월은 어때요? 내가 고민을 하고 있죠. 그런데 나의 발바닥이 어때요? 안정적이지가 않죠. 내가 지금 좀 삐그덕삐덕 거리면서 고민을 하고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고민을 하고 있지 선택을 할 때는 아직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해도 6월에 바꿀 가능성도 높고요. 5월에는. 그래서 그래도 그 전에 4월까지에 비해서 내가 조금 더 이성적으로 5월부터는 이제 정신이 돌아옵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서서히 감이 올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여러분들이 되게 감정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친구의 말을 잘 들어줘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5월에 이제 서서히 내가 이성을 찾으면서 내가 어떻게 지금 이걸 보내야 되는지 제대로 해야 되는지 그래서 6월 달에 행운이 들어와요. 네, 6월 달에 나는 제대로 된 내 매력을 확실하게 뽐낼 수 있고 만약 2022년 중에 사람을 만난다면 6월이 가장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오는 애들은 다 쭉정이 쓰레기고요. 이때 만나는 애가 진국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때 만약에 재회를 한다 해도 이때 재회를 해야 걔랑 오래 가고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6월에 나의 에너지가 가장 발전하기 때문에 나는 6월 달에 드디어 2022년 좀 괜찮네. 살만하네. 이런 아주 달콤한 맛을 볼 수가 있다는 거. 그런데 지금 내가 데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3번 분들은 2022년에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나한테 들어온 건 아주 작은 거라도 좀 놓치기가 싫어져요. 네, 내가 좀 이기적이 되거든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그냥 지금 그런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6월에 되게 좋은 운을 7월에는 꼭 갖고 싶어요. 그래서 7월 달에 여러분들은 조금 이기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기적이 될 수가 있는데 뭐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이기적이 되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한테 좀 베풀면서 살면 좋은데 뭐 안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네. 뭐 그래도 말든 네. 왜냐면 8월 달에 나쁘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쥐면 쥐인 만큼 다시 여러분의 것이 되기 때문에 네, 8월 같은 경우에 카드를 봤을 때에도 내가 좀 이기적으로 구는 거는 이번 올해 나의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고 이때 가진 나의 자산 이걸로 내가 지금 올해 연말까지 잘 버텨야 돼요, 사실. 이때. 그러니까 내가 욕심을 가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6, 7, 8이 되게 좋은 시기인데 이때 뭔가 항목 7월에 단단히 번다면 이거를 막 뿌리는 게 아니라 꼭꼭 아주 자린고비처럼 꼭꼭 모아서 7, 8월까지 잘 모아가지고 나의 이 삶을 위해서 도모하기 위해서 그걸 써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에너지나 뭐 자본이나 뭐 이런 재능 이런 것들 전부 다. 왜 그러냐면 지금 8, 9, 10, 11이 보면은 이 여황제 카드가 6월에 들어온 거에 비해서 뒤쪽에 애들은 조금 에너지가 좀 부족하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은 내가 아주 큰 횡재를 할 수는 없어요. 3번 분들. 이걸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굉장히 욕심이 많이 날 수 있어요. 난 데빌 카드가 올해 나를 관장하기 때문에 욕심이 나고 잘 살고 싶고 멋진 사람이랑 사랑하고 싶고 내가 굉장히 잘 나가고 싶고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들 욕심만큼은 되지 않아요. 6월 달에 그런 욕심만큼 올라가거든요. 그 올라가서 이게 계속 됐으면 좋겠는데 7, 8을 지나면서 그것이 점점 그냥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작아졌다가 9월 달에는 내가 가진 것만큼 나는 베풀어주고 나는 일을 하고 고되게 뭔가를 이렇게 갚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내가 6월, 7월에 많이 가지게 되면 9월 달에는 많은 고생을 하게 되고 7월에 조금 가지게 되면 나는 조금 고생을 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가 바로 올해 안에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때 이거는 제가
제가 조금 가지세요 한다고 조금 가질 게 아니고 많이 가지세요 한다고 많이 가질 게 아니에요. 이 대비를 관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약간 말을 안 듣는 초등학생처럼 말을 안 듣는 자녀처럼 말을 안 듣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근데 9월달은 고생을 좀 한다는 거. 9월달이 고생을 조금 하는데 그래도 2월달에 사람 끊어내고 일 끊어내고 뭐 하는 작살 내는 것보다는 힘들진 않다는 거. 2월이 제일 힘들어요. 네, 2월이 제일 힘들고 9월은 요거에 맞춰서 좀 빡셀 수가 있고 10월, 11월, 12월 네, 무난해요. 네, 바보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난 뭔가 이때 고생을 되게 했기 때문에 난 이제 보상을 받아야겠어 하면서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할 거예요.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해야지 계획을 세우는 1월달처럼 10월부터 내 인생은 새로 시작할 거야 하면서 여러분들은 분위기를 전환시킬 거예요. 이 데빌의 기운이 조금씩 10월부터 빠질 겁니다. 조금씩 빠져서 이기적인 것보다는 좀 더 이성적인 쪽으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해서 되게 감정 기복이 심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10월부터 11월, 12월에 이제 그 감정들이 조금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성을 찾기 시작해요. 좋은 저거죠. 여러분들은 2022년에 방황을 좀 하는 가능성이 높은데 3번 분들은 2024년은 그런 2022년에 겪었던 방황을 바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때 연말에 되게 정신을 확 차리거든요. 그래서 검킹이랑 매달린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뭘 잘못했고 어떤 걸 잘했지라는 걸 나를 되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돼요. 그럼 3번 분들이 만약에 제가 올해 되게 성공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굉장히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6월에 모든 6월에 하셔야 돼요. 6월에 시작을 하고 6월에 뭔가 행사를 하고 6월에 결과를 맺고 이게 가장 좋고요. 6, 7, 8 여름에 운이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이 여름에 내가 뭔가 나의 발전이나 이런 걸 도모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좋고 겨울 1월, 2월, 3월까지는 추운 날씨만큼 추운 계절이 나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 네. 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예민해질 수가 있어요. 상반기에 특히 예민해질 수가 있는데 그 예민해지는 걸 어떤 외부적인 압박이나 이런 걸로 푸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어쨌든 풀어나갈 수 있는 열쇠가 내 안에 있다는 거. 그걸 명심해 주시고 내가 운이 좋은 시기는 확실하게 여름이니까 이 여름을 잘 이용해서 올 한 해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잘 계획을 세워본다. 이게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10월에 만약에 새로운 계획을 2023년의 계획을 10월부터 일찍 세우기 시작하면 좋은데 근데 행동은 아마 2022년 내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계획은 세우긴 하되 수립은 내가 뭔가 실행하는 건 그 다음 해로 넘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11월에 실행을 했을 경우에는 12월에 내가 한 번 더 제동을 걸 수 있어. 근데 이건 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가자고 내가 멈추자 그래요. 모든 핸들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3번 분들은. 남의 말을 안 듣는 해거든요, 좀. 그래서 남의 말을 잘 들으라는 조언이 들어왔어요. 근데 알아요, 여러분들이 남의 말을 안 들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뭐 그래도 딱히 상관은 없어요. 내가 안에 치유하는 힘은 내 안에 있으니까 어쨌든 크게 걱정할 수도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는 것보다는 밖에 외부 사람들 여러분들 한번 저러면 안 되는데 아주 막무가내구만 이렇게 걱정할 가능성이 높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 의견 다 무시하라 그래. 난 내 맘대로 살 거야. 이렇게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달과 좋은 달들. 여름 가장 좋다는 거. 여름에 아주 뜨거운 태양 아래서 아주 마음껏 본인의 능력과 재능과 사랑 이런 걸 꼭 피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2022년 총화세 4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자, 4번 분들은 굉장히 저돌적인 카드가 여러분들의 2022년 메이저 카드입니다. 전차 카드가 나왔어요. 4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2022년 같은 경우에 내가 굉장히 하고 있는 싶은 일을 해야 할 일을 추진력 있게 강한 자기주장으로 헤쳐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선두에 서서 뭔가를 다 헤쳐나가고 일을 진행하고 이럴 에너지가 굉장히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고강도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전차 카드는. 그래서 내가 굉장히 기운 넘치는 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전차 카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카드랑 붙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 강한 에너지를 마음껏 써야 된다와
좀 자제를 해야 한다라는 게 달라지는 대표적인 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조언 카드와 월별 카드 이따 뽑는 거 그거와 합쳐서 얼마나 여러분들 이 에너지를 어떤 쪽으로 발휘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일단 조언 카드를 보시면 내가 굉장히 강한 에너지로 치고 나갈 거다, 나가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 이런 카드가 들어왔는데 조언 카드에서는 잘 먹고 집에서 잘 쉬고 잘 지원받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 전체적으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과로를 하는 위험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어요. 좋은 카드에서. 내가 의욕이 앞서서 내 몸을 돌보지 않을 가능성이 사원분들은 2022년에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일도 중요하지만 네가 하고 싶은 성공을 위한 너의 어떤 목표도 중요하지만 너를 도와줄 사람도 있고 너를 이렇게 케어해주는 집과 환경도 있으니 그걸 일단 잘 이용해라. 너 혼자 열심히 해서 가는 게 아니다. 네가 쉴 때는 쉬고 네가 편하게 지낼 때는 편하게 지내야만이 너가 잘 헤쳐나갈 수 있다. 네, 이런 조언을 했고 또 이거 두 개가 셋 다 괜찮은 카드들이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조금 평소에는 잘 먹고 좋겠네요. 쉬면 좋겠네요. 이런 카드들에서 나의 강한 에너지를 조금은 자제를 할 필요가 있어요. 라는 카드들로 바뀌어요, 얘네가. 그래서 얘네들의 이 두 개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굉장히 앞으로 앞서 나가고 싶어요. 올해는 2022년은. 근데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서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게 더 성공을 하는데 더 좋은 성과를 냅니다. 네, 집이라는 것과 그리고 내가 어쨌든 도움을 받아서 다른 사람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나아갈 때 내 생각에는 나 혼자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사실은 지원을 받고 조금 시간을 늦추는 게 더 큰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욕은 알겠지만 주위의 환경을 잘 이용하세요.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건강을 생각하세요.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카드들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일단 이 과한 에너지를 어떻게 잘 쓸 수 있는지를 월별 카드로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부터 빨리 감기 갈 거예요. 사번분들 월별 운세 한번 볼게요. 사번분들 월별 운세, 월별 카드 뽑아보니까 왜 여러분들이 전차 카드가 나왔는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굉장히 경쟁이 많은 분야에 지금 소속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사번분들은.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겨루어야 되고 내가 반드시 좀 이겨야 된다. 이번에는 꼭 이겨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살아야 되는 해거든요, 2022년이. 그래서 내가 경쟁심도 굉장히 강해지고 이겨야겠다는 이런 마음도 세지기 때문에 내가 좀 이렇게 앞서서 좀 호전적이 돼서 나아가야 되는 그런 해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굉장히 발전을 하기는 하는데 고달픕니다. 그래서 사원분들은 일단은 경쟁이 굉장히 센 분야에 내가 임하고 있고 고달프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고되겠구나 올해는 일단 이걸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월별 운세를 보시면은 자 1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뭔가 준비를 했다면은 1월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운세가 조금 같이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뭔가 준비했던 것들이 1월에 술술 풀리지가 않아요. 내가 뭔가를 포기하거나 아주 나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성과가 돌아오지 않는 답답한 상황에서 1월을 보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고 그 일은 1월 안에는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강한 의욕에 비해서 상황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1월은 답답하니 좀 괴로운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1월에는 별로 없습니다. 1월은 좀 집에서 쉬면서 내가 좀 평안을 찾아야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때는 뭔가 몸을 많이 움직이는 것도 1월에는 안 좋아요. 내가 에너지가 좀 내 마음에 비해서 신체적인 에너지는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2월에는 내 이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일이 2월에 일어나죠. 2월에
막대기 에이스가 들어오면서 드디어 내가 시작할 수 있겠구나. 내 뜻대로 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1월에 힘들었던 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2월에 딱 기운을 차리고 딱 시작을 하고 제대로 된 성과를 향해서 딱 정확한 목표를 내가 딱 설정해서 나 뚜벅뚜벅 잘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3월에 뭐예요? 이게 기복이 되게 있죠, 여러분들. 3월에는 이 여러분들의 이 시작한 거에 비해서 이 3월에는 이 떠나간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구성하고 싶을 때 어떤 뭐 크루를 구성하고 싶을 때 3월에는 이별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얘까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걔는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은 내가 뭔가 A, B, C를 갖춰서 이 일을 진행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3월 달에 A, B, C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네. 뭔가 하나를 포기해야만이 이 일을 진행할 수 있는 내가 2월에 가졌던 목표를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운이 3월에 옵니다. 그래서 3월에는 여러분들이 다 가져가고 싶을 거예요. 다 해치고 싶고 다 해먹고 싶고 그럴 건데 3월에는 포기를 해야 돼요. 네, 어떤 것을 포기하고 어떤 것을 가져갈지를 잘 선택해야 되는 그런 운이고 4월에는 그 포기하지 않았을 때는 그게 나에게 검으로 칼로 돌아오거든요. 하지만 포기했을 때는 이게 추진력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3월에 무엇을 어떻게 잘 포기하는지가 좀 중요해요. 네, 사번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3월의 시련을 잘 이겨내야 4월, 5월에 들어오는 나의 발전, 나의 일이 잘 되는 거. 특히 4월, 5월은 일을 가능성이 높아요. 연애보다는. 4월, 5월에 들어오는 나의 이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가 있어요. 이 3월의 시련이. 그래서 2월부터 쭉 치고 나가고 싶은데 2월에 잠깐 반짝했다가 3월에 약간 주춤할 텐데 이때의 이 시련을 내가 어떻게 잘 이기느냐에 따라서 4월, 5월에 다시 상승한 눈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돈모을 수가 있고 5월과 7월 사이에 6월에 이렇게 내가 지금 굉장히 강한 경쟁을 하는 운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운세의 흐름에 따라서 6월을 봤을 때 얘만 봤을 때는 6월은 굉장히 고되고 힘들고 열심히 싸워야 되는 달 같죠. 예, 그런데 이 뒤에 평안한 시기랑 같이 붙음으로 인해서 6월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움직이면 움직인 만큼 그 다음에 편안함을 보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번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2022년이 시련이 먼저 오고 열매가 그 뒤에 옵니다. 그래서 쓴맛을 먼저 보고 단맛이 3월에 쓴맛을 보고 단맛이 4월, 5월에 오고 6월에 쓴맛을 보고 7월에 단맛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때 얼마나 쓴맛을 제대로 봤느냐, 내가 어떤 걸 포기했느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싸웠느냐, 경쟁했느냐, 지지 않으려고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편안한 시기에 편안함이 더 달고 값지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3월과 6월 좀 고된 시간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달콤한 시간들 앞에 먼저 오는 시련들이고 3월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 운이 6월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과 굉장히 강하게 경쟁을 해야 하는 운이 따라온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7, 8, 9월까지 이 7, 8, 9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경쟁을 했을 때 내가 뭔가를 얻었잖아요. 네, 성과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성과를 잘 지키기 위해서 내가 뭐 1등을 했다. 그러면 그 1등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계절들이에요. 7, 8, 9가. 그래서 7월 달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충족을 했다면 8월, 9월에는 욕심이 확 생겨요. 나는 이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나는 강한 왕이 되고 싶어. 나는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욕심을 내가 계속 꾹 쥐고 열심히 그 자리를 지키려고, 내 왕좌를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달이거든요. 그리고 왕좌에서 내려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좋은 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8월 달에 얻는 자리가 이 지금 연말까지 계속 어쨌든 그 자리를 유지한다고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8월 달에 좋은 성과를 냈다면 그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성과를 계속 나의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나머지 날들을 쓰게 돼요. 그래서 이때 얼마나 좋은 자리에 오르느냐 이 4월, 5월의 기운을 이용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악착같이 싸워서 어떻게 7월에 어느 자리까지 올라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위치가 정해져요. 사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을 이기려 두고 싶어요. 전차카드로. 2022년은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경쟁의 한복판에 있고 여기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겨나가야겠다는 마음으로 살게 되는 해예요. 2022년이. 그래서 계속 고민하고
지키고 싶어. 욕심을 내요. 네, 자, 9월 달에 욕심을 잔뜩 내고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고 이기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 이기적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올해 열심히 이기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이기적으로 살지 않으면 내 손에 남는 게 별로 없을 수 있어요. 예, 여러분들 전체 카드는 밀고 가는 힘은 센데 내 걸 챙기는 힘은 좀 약하거든요. 예, 그런데 나는 어쨌든 그래서 지위만 얻고 소득을 별로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위도 얻었으니 나의 실속도 챙겨야겠다. 그 실속을 생각하는 게 9월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조금 더 뭔가 나한테 남는 게 뭐냐, 이렇게 내가 이 지위, 명예, 뭔가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얻는 이득이 뭐냐, 이걸 되게 고민하는 달이고, 이때 잘 고민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때 열심히 고민해도, 왜냐면 여러분들 10월 달에 계속 이게 맞나? 이게 더 이익인가? 저게 더 이익인가를 계속 재해요. 여러분들이 계속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하는 운이 좀 세게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주위에 아무도 없어도 여러분들의 가상의 이런 경쟁자를 둬놓고 얘보다 내가 좀 잘 되고 싶은데 라는 걸 계속 끊임없이 생각하는 해예요. 그래서 욕심을 부리고 그 욕심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조금 더 나에게 이익이 될 수는 없을까 고민을 하는 달이에요. 10월 달은. 그리고 11월 달도 뭐예요? 고민을 해요. 그런데 10월과 11월의 차이는 뭐예요? 10월은 고민만 하는데 11월은 뭐예요? 소득이 있죠. 그러니까 10월에 고민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게 생각 없는 그냥 시간을 때우는 고민이 아니라 뭔가 내가 여기서 어떤 이득을 확실하게 얻어내는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그 11월에는 그 이득을 보고 이게 괜찮은가 보다. 이게 좀 괜찮나? 더 얻을 순 없을까? 하는 고민이에요. 그래서 조금 다르죠. 근데 전체적으로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 있다는 걸 상징을 해요, 지금 하반기에. 그래서 상반기에 이 좋은 운들, 특히 5월의 운을 잘 받아들여가지고는 남들과 열심히 싸우다 보면은 하반기에는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더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고 나한테 무엇이 이득이 있는지를 되게 좀 실속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운들이 9월, 10월, 11월 연달아서 빡빡빡 들어온다 해서, 아마 사원분들은 연애를 하게 될 경우에 올해 조금 내가 좀 이해타산적일 수 있어요. 내가 이만큼 사랑을 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나한테 사랑을 줘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막 올해는 막 순회 버전 사랑 이런 건 아닌 거예요. 플라토닉한 사랑 이런 건 아니에요. 내가 준 만큼 나도 받아야 되는 사랑이에요. 올해 하는 사랑은. 그래서 준 만큼 받아야 되고, 근데 더 바라진 않아요. 내가 30만큼 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30만큼 줘. 근데 40, 50까지는 바라진 않아요. 그렇지만 30만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을 안 주는 사람이면 바로 30을 안 줘? 그럼 여러분들 바로 포기해요. 그래서 연애가 길게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애를 시작을 해도 내가 좀 이해타산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12월에 이 저스티스 카드가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가장 좋게 해석할 수 있는 것과 가장 나쁘게 해석할 수 있는 걸 해볼게요. 가장 좋게 해석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 것을 잘 가져서 12월에 문서를 주게 될 수 있다. 이게 가장 좋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뭔가 확실하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이득을 12월에 가질 수가 있다. 어떤 정확한 절차를 통해서,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런 느낌이 들고, 뭔가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나의 기쁨, 즐거움 이런 게 아니라 확실하게 남들이 봐도 저것은 재산이다, 저것은 이익이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이거 하반기의 운세를 더 강하게 봐서, 상반기의 운세를 더 강하게 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차 카드가 나쁜 쪽으로 작용했다는 걸 더 강하게 보면, 이 경쟁 상태에서 나의 이기적임을 너무 많이 추구한 나머지 12월에 소송수 같은 게 들어올 수 있다, 법원에 갈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본분들은 지금 좋게 해석하는 것과 나쁘게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다른, 문서적인 걸 하게 돼도 굉장히 다른 결과를 낳게 되죠. 사본분들은 그래서 올해 굉장히 잘 살아야 됩니다. 조언을 조금 더 필요한지 특히 6월을 중심으로 한번 봐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좋은 카드가 3개가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이게 주위에 너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 주위 사람들, 특히 가족이나 친지나 이런 사람 도와줄 사람이 있다, 이런 걸 말을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사람들 조금 걱정되는 구석이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게 강한 경고의 메시지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카드를 조금만 더 뽑아볼게요. 여러분들 굉장히 심플하게 나왔어요. 자, 6월에
경쟁심이 엄청 과도해져서 여러분들은 6월에 아마 계약을 하게 돼. 그러니까 6월에 뭔가 문서를 잡을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올해 안에. 근데 6월에 하는 계약을 하게 되면 12월에 그게 문제가 됩니다. 네. 정확하게. 네. 그래서 6월에는 남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쟤를 제껴버리기 위해서 나는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했거든요. 사업체를 늘린다든지 어디 회사를 옮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약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맺음으로써 나의 발전을 도모해서 경쟁자들보다 위에 서려고 할 텐데 여러분들이 그건 12월에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6월은 뭐예요?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6월에 들어오는 계약은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네요. 네, 엄청 심플하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6월에 경쟁을 하고 싶은 마음은 굉장히 강한데 기분만 하고 실제로 문서를 잡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건 12월 하반기로 미뤄야 돼요. 계속 고민하다가 12월에 하게 될 거거든요. 네, 아니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계속 고민을 하다가 12월에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을 했기 때문에 되게 이성적인 눈으로 딱 뭔가를 결정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때 엄청 싸우다가 8월에 내가 뭔가 해야겠어 라고 고민을 뭔가를 결정을 하면 그 결정을 갖고 계속 고민을 할 거예요. 이게 잘한 결정인가 못한 결정인가. 이렇게 8월과 12월 결정을 할 수 있는 달이 있고 실제적으로는 6월, 8월, 12월에 여러분이 결정할 뭔가를 내가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6월에 오는 선택은 절대로 하면 안 되고 난 전차라서 되게 선택을 하고 싶을 거지만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8월과 12월에 하는 선택을 하면 좋은데 그 중에서도 12월에 심사숙고한 뒤에 선택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을 고민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선택지를 고를 것이고 8월에 선택을 하게 되면 좋은 선택을 하지만 실제로는 좋은 선택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남은 하반기를 이게 좋은 선택인가를 고민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연애운은 그다지 좋지 않다. 짧게 사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새로 시작하는 연애운 같은 경우에는 짧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네. 사업분들 조금 2022년 좀 조심하게 잘 보내야 되는 해네요, 여러분들은. 네. 긍정적인 경쟁 구도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하기 바라면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5번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5번분들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여러분을 상징하는 메이저 카드가 여사제 카드가 나왔어요. 자, 여사제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성적으로 올해를 보낼 가능성이 높다는 걸 말해요. 가장 확실한 키워드는 이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감정적이 되기보다는 이성으로 머리를 생각해서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사람을 만나고 일을 도모하고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내가 좀 특히 이번 카드는 지적이에요. 네, 그래서 공부를 하거나 이런 분들은 저에게 좋거든요. 그럴 때. 그래서 내가 뭔가 공부를 하거나 뭔가를 할 때 굉장히 머리가 이제 되게 발전하는 그런 시기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좀 약간 멍청한 생각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사자의 카드가 들어왔을 땐 되게 잘 보여요. 어머 쟤 멍청이네 하하하 이렇게. 근데 여사제 카드의 무서운 점이 뭐냐면 멍청이한테 멍청하다고 말을 절대 안 해줘요. 혼자 알고 있어요. 그냥 너 멍청이구나? 그럼 너랑 별로 얘기 안 해야지. 에서 끝나요. 그래서 여사제 카드가 좀 무서운 카드거든요, 사실은. 내가 다 알고 있지만 말을 해주지 않는 카드. 속으로만 알고 있는 카드. 그래서 내 속을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의문스럽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좀 이 카드를 두려워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5번 분들은 내가 되게 존재감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할 텐데,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 은근하게 계속 존재감을 뽐내는 그런 해일 수 있어요. 말을 안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쟤 뭘 알고 있는데 말을 안 하네? 좀 무섭네? 이런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좋은 카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카드도 여사제 카드도 되게 좀 의미심장하고 속을 잘 알 수 없는 카드인데 좋은 카드에서 나쁜 카드랑 좋은 카드랑 진짜 나쁜 카드랑 진짜 좋은 카드랑 같이 들어왔어요.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우리 타로 카드의 데스보다 더 나쁜 카드거든요. 그래서 진짜 완전한 끝, 완전한 절단 이런 거를 의미를 해요. 얘는 또 확실한 상승, 확실한 발전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모션 카드랑 같이 봤을 때 5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만으로도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끊을 때는 확실하게 끊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걸, 이 올해 안에 끊어낼 가능성이 높거든요. 사람이나 뭐 일이나 이런 게. 그래서 뭔가를 바꾸거나 이러려고 할 텐데, 어떤 걸 예에서 제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다른 대안을 가지고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얘를 내 인생에서 빼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데스를. 상승이기 때문에 얘를 빼는 것으로 나의 인생을 상승시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영감이 나에게서 오는 거죠. 여사제. 내가 굉장히 이성적으로 지금 활발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적으로 상승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 머리로 생각해서 답을 낼 수가 있는 시기인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걸 확실하게 끝내버릴 가능성이 높고 2022년 안에 그것을 끝내는 것으로 내 인생이 발전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끝내는 애한테는 내가 얘기를 해주지 않는다 라는 좀 아주 살벌하고 좀 잘 보여야 되는, 5번한테 잘 보여야 되는 그런 2022년이겠네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좀 조심해야겠네요. 5번은 여러분보다. 월별 카드 볼게요. 자, 5번 분들 월별 운세 한번 볼까요? 자, 2022년.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 여러분들의 시련으로 오는, 시련을 경고한 시련이 되게 일찍 오네요, 5번 분들은. 5번 분들은 2021년이 좀 안 좋았겠는데요? 2021년이 1월달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운을 받아서 오는데, 여러분들이 2021년에 좀 모진 고통을 겪어서 여러분들이 여사제가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은 마음을 가졌더니 이것들이 나를 물로 보내? 약간 이런 마음으로 삐뚤어진 약간 상태에서 2022년을 맞이해서 이걸 떠나야겠어. 그만둬야겠어. 어쩌면 5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월 중으로 뭔가 일을 그만두거나 어디 이사를 가거나 뭔가 이런 식으로 일이 들어오거든요. 네, 내가 뭔가 강하게 이동하는, 혹은 그만두는, 아예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멈춰버리는 거예요. 스탑! 일 안 해. 이런 식으로 딱 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이 1월에 그만두고 나서 금방 새로운 일을 잡으려고 할 거예요. 5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게 바로 잡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네, 생각보다. 그래서 만약에 일을 그만둬도 좀 놀다가 좀 쉬다가 다시 일을 도모하는 게, 그리고 여사제기 때문에 공부가 되게 잘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 같은 걸 읽고 공부 같은 걸 좀 해서 준비를 해서 일을 도모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1월 중으로 뭔가를 작살나게 끝낼 거라는 거. 네, 끝내는 게 좋습니다. 1월에. 뭐든 끝낼 거거든요. 인간을 끊든 일을 끊든 뭐든 하나는 끝장을 낼 건데, 그게 여러분들한테 호재예요. 걔를 떨쳐내야 돼요. 2021년의 망령, 나의 과거의 망령, 나를 이렇게 흑화하게 한, 굉장히 밝았던 사람이 흑화해서 여사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런데 나를 흑하게 만든 이 과거의 망령을 1월 안으로 떨쳐보내고 2월에 굉장히 편안하고 아름답고 따뜻한 세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건 이때 그만두고, 이 그만둔 괴로움에 이제 반발작용으로 2월을 상대적으로 훨씬 행복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이 1월에 떠난 게, 여러분들이 1월에 누군가를 끊어내고 뭔가 여러분들이 뭐를 그만두면 걔가 바로 내가 없는 부재를 바로 느낄 것 같죠. 그래서 2월에 기분 좋거든요. 내가 없으니까 잘 못 산대. 내가 없으니까 회사가 잘 안 굴러간대. 내가 없으니까 지네끼리 싸우던데? 하면서 되게 신나는데, 얘네가 내가 떠나간 그 일이, 문제가 계속 안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과거의 망령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3월, 4월 동안 계속 걔네를 신경 씁니다. 떠나도. 근데 만약 안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서 신경 쓰면서 고통받는 것보다는 떠나고 나서 고통받는 게 나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걔네가 나로 인해서 내가 없음을, 나의 부재를 느껴서 진짜 힘들어지는 게 언제부터냐? 나는 사실 그걸 좀 노리고 떠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5월부터예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은 계속 그 과거의 망령과 엮여 있습니다. 걔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걸, 나도 이성적으로는 이렇게까지 걔한테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걸 알지만 얽매이게 돼요. 일이든 사람이든. 그래서 얘가 좀 강력한 나쁜 것이긴 하니까. 그래서 나의 마음을 좀 힘들게 해서 1월에 끊어내도 2월에 잠깐 좋았다가 3, 4월 내 마음을 계속 괴롭힐 거고, 1월에 안 끊어내면 2월에는 좀 괜찮아, 나의 시대인 것 같다가 3, 4월에 본색을 드러내요. 내가 모든 걸 짊어지고, 비슷하거든요. 내가 모든 걸 짊어지고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 그런 운이에요, 3, 4월이. 그래서 차라리 1월에 끊고 2, 3, 4를 노는 게 훨씬 낫습니다. 5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때 일을 안 하는 게 더 행복해요. 네, 일을 하면 그 일은 고되예요. 네, 고되고 만약에 내가 돈을 어쩔 수 없이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차라리 몸을 쓰는 일이 나아요. 알바를 한다 이래도 차라리 내가 몸을 쓰고 육체적인 노동이 낫지 정신적인 노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고통받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는 내가 정신적인 노동을 할 때가 아니다. 왜냐면 내가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지금 해의 여사제의 해의 이런 힘든 일들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노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피곤하고 정말 나쁘게 가면 뭔가 우울증이나 이런 쪽으로도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뒤에 좋은 운이 들어오는데 상반기에 그렇게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좋은 운이 안 들어오면 이때 그냥 일을 잡으라고 하겠어요. 근데 좋은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4월까지는 살짝 내 인생의 휴식기라고 하고 버려두는 게 낫습니다. 좋은 건 5월부터 좋아져요. 네, 5월에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고 뭔가 시도하고 근데 특히 연애보다는 일보다는 사람을 내가 더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하는 게 더 좋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뭔가 시작하는 운이 강하게 들어와요. 그리고 내가 여사제이기 때문에 내가 지적으로 성숙한 상태에서 내가 뭔가 휘두를 수 있는 힘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몸과 마음이 전체적으로 단단해져 있는 시기죠. 그래서 5월에 약간 나는 천하무적 같은 느낌이 될 수가 있습니다. 4월에까지 마음고통을 좀 받다가요. 그래서 5월에 운이 상승을 해서 좋아지고 6월달에는 그 상승한 운을 잘 지키기만 하면 되는 달이에요. 6월달은 뭔가 크게 발전하려고 하지 않고 크게 욕심을 내지 않으면 나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달이라서 6월은 그냥 무난한 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7월이 정말 좋거든요. 네, 자, 내가 상승한 운을 가져서 뭔가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완성이 바로 반성을 내가 맛볼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반에 고생을 했든 말든 그러니까 이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직세게 고생을 할 수도 있고 살짝 고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5월부터의 시작한 일이 7월에 내가 와, 나 정말 괜찮은데 올해? 나 7월달에 너무 좋은데? 어떤 사람을 만났어. 5월달에 만났어. 혹은 6월달. 7월달에 만나면 제일 좋아요. 사실은 사람은. 7월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굉장히 좀 내 마음에 충족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사실 여사제가 연애운이 센 편은 아닌데 이때는 이 월드카드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해서 7월달에 만나는 사람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사실 여사제 카드 여러분들이 여사제 연애운이 그닥 좋지 않은 여사제 카드인 거에 비해서 지금 월별 운세 연애운이 되게 하반기에 좋게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7월에 만나는 사람이 제일 여러분들의 마음에 흡족하게 찰 사람이에요. 예. 5월에 만난 사람은 좀 티격태격할 수가 있고요. 6월에 어떤 사람을 만난다면은 그냥 평이한 사람을 만나요. 7월에는 진짜 반짝반짝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만날 거고 8, 9, 10월에는 겉으론 되게 일단 얘네들 얼굴이 되게 다 얼굴이 괜찮은 애들을 말하거든요. 이 카드들이 8, 9, 10월에 만나는 사람은 비슷한 느낌인데 얼굴이 굉장히 괜찮고 겉보기에는 굉장히 보기 멋있고 예쁘고 이런데 실속이 별로 없는 애들 가능성이 높아요. 얘가 가장 실속이 있고 가장 알맹이 꽉 찬 사람입니다. 네, 연애운은 그렇게 보시고 이렇게 연애운도 예쁘게 들어와 있고 7월에 이렇게 완성된 일로서 여러분들이 7월에 뭔가 제대로 풀리기 시작하면 그 기운으로 이게 너무 좋은 기운이라서 그 다음에는 좀 술술 일이 진행되는 그런 기미예요. 하반기는. 그래서 7월에 좋았던 게 8월에 나의 창의성을 개발시키고 나의 뭔가 나를 더 진취적으로 나를 더 발전시키는 그런 기운이 8월에 들어오고 뭔가 8월, 9월이 다 시작하는 운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뭔가 시작할 때는 사실 7월이 뭘 시작하기 제일 좋고 그 다음 8월, 그 다음 9월 순이에요. 네, 그래서 9월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시작하는 시기를 살짝 놓쳤잖아요. 가장 좋은 시기들. 그래서 9월에 시작한 무슨 일을 새로 시작할 때에는 시작하는 에너지는 좋은데 뭔가 조금 많이 어떤 좋은 것들을 놓치고 갈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회를 놓친다든지 지원받을 수 있는 걸 조금 포기하고 가야 된다든지 빈털터리로 떠나거든요. 바보는 여행을. 근데 마법사는 나의 재능을 가지고 있고 월드카드 같은 경우엔 잔뜩 가진 채로 떠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잔뜩 가진 채로 시작을 하느냐 나의 재능을 일단 충분히 발휘하면서 가느냐 8월, 9월 아무것도 없지만 신나는 마음으로 가느냐 9월 이런 식으로 어쨌든 뭔가 도모할 때 그래서 새로운 직장을 잡을 때 다 이럴 때 좋습니다. 네, 내가 상반기는 차라리 노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4월까지는 5, 6, 7, 8, 9, 10까지 계속 내가 뭔가 새로 시작하고 잘 되는 운이 들어오는데 7, 8, 9 순으로 계속 좋으니까 7월에 가능하면 시작하면 좋고 그 다음 8월, 그 다음 9월 어쨌든 계속 시작하는 운이 들어온다는 거
그래서 취업이 안 되거나 이런 분들도 걱정하지 말고 이때를 기다리면 될 거라는 거. 오히려 너무 섣부르게 뭔가 취업을 하면 내가 여사제인 내가 멍청한 사람들 사이에서 고통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요거 명심해 주시면 좋겠고. 자, 10월, 11월, 12월 같은 경우엔 어쨌든 저는 이때 시작한다고 여러분들 볼게요. 이때 시작을 안 하면 곤란해요, 사실. 왜냐면 이때 시작하는 기운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왔는데 이때까지 만약 백수로 놀고 있으면 나의 뛰어난 지성을 내가 제대로 못 쓴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를 사실 해석할 필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5번 분들은 반드시 7, 8구 안에는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약속을 하고 뒤를 리딩 할게요. 자, 그러면 10, 11, 12 같은 경우에는 10, 11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시작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얘네가 카드 해석이 달라져요. 이때 7월에 시작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발전을 해 나가다가 약간 갈등을 해야 되는 게 11월에 그런 갈등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때 선택을 해서는 안 돼요. 11월에.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언제 시작을 하든 11월은 선택을 하는 달이 아니에요. 12월까지 문제를 미뤄둬야 됩니다. 그리고 12월에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때 좋은 답이 나와요. 그래서 11월에 문제가 발생해도 사실 7월부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굉장히 잘 되는 와중에 문제의 요지가 있다. 러브 카드가 그걸 상징해서 10월부터 발생한 문제를 11월엔 진짜 고민하게 되고 12월에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8월 같은 경우에 8월에 시작했을 때는 이게 점점 운이 조금씩 깎인다고 했잖아요, 이때. 그래서 8월에 시작한 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10월에 이게 문제인지 잘 모르고 그냥 기뻐하면서 지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10월에. 그래서 신난다, 잘 되는 것 같다 하다가 11월에 약간 잠깐만, 내가 그 넉넉히 10월에 그냥 넉넉히 있으면 안 됐구나 하면서 머리를 좀 더 싸맵니다. 머리를 좀 더 싸매고 고민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저지를 가능성이 좀 높아져요. 근데 중요한 건 11월에 결정하지 말고 12월에 결정하자. 네, 이것도 명심해 주시면 되겠고, 자, 9월에 시작했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갖고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10월에 그 문제를 알고 있지만 해결할 방법을 11월까지 못 찾았습니다. 네, 11월까지 못 찾다가 12월이 되어서야 나의 어떤 머리가 정리가 되고 나의 지성이 발달한 지성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하면 되겠다라는 답을 그때서야 얻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9월에 뭘 시작하게 되신다면은 11월 같은 경우에는 이 고민의 강도가 굉장히 커지고 굉장히 머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카드에 얘가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얘보다 이 좋은 카드에 이 좋은 걸 잘 활용하려면 7월 일찍 시작하는 게 좋다는 거, 하반기 딱 되자마자 시작하는 게 좋다는 거, 요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여러분들 사실은요, 여사제가 뜬 거에 비해서 월운이 상당히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여사제가 이게 내가 좀 냉정해지는 해예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내가 냉정해지기 때문에 주위에 사람도 별로 없고 나 혼자서 얌전히 공부만 해야 되는 수도 있거든요, 여사제가.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쨌든 뭔가 시작하고 완성되는 일, 좋은 일로 가는 운이 강하게 들어와서 이 나의 여사제 이성적인 게 나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잘 쓰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멈춰 있을 때와 움직일 때를 내가 잘 판단을 한다면 크게 고통을 겪지 않고도 어떻게 내가 새로운 인생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맞이할 수가 있어요. 네, 아시겠죠? 여러분들 생각만큼 제가 여사제를 보고 걱정했던 것만큼 좋은 카드를 보고 걱정했던 것만큼 나쁜 것은 아니니 크게 고민하지 말고, 근데 중요한 건 시작해야 할 때를 정확하게 알고 시작하자. 이때 반드시 시작을 하자. 망설이지 마자. 여사제 망설일 수 있어요. 네, 2개의 기둥이잖아요. 네, 내가 이거랑 저거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가 망설이는 기운이 강하게 들어왔는데 아니다. 시작해야 될 때는 가장 좋을 때는 정해져 있다 이미. 요것만 아시면 되겠어요. 네, 2022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할게요.